자기 이혼 통보하는 남편. 네. 극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소주제로 봅시다. 이제 결혼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교수로 들어왔고 아이 유학 문제로 다시 미국으로 나갔는데 이 모든 게 남편이 시켜서 그렇게 된 거였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도 그렇고 뭐 미국 유학 결정한 것도 그렇고 다시 아이 유학 문제로 그러니까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간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아까 그 이제 그 민주의 스타일이 남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남편이 다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말만 들어서 뭐 미국도 갔다 한국 들어왔다 미국 갔다 한국 들어왔다 했는데 다 갑자기 이제 이혼 통보를 해버린 거죠. 남편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근데 또 갑자기 가치관을 차이하면서 이혼 통보를 한 거예요. 예, 한연아의 뼈 때리는 고민 상담소에 있는 사연인데요. 기사를 한번 보면 좋겠고, 근데 또 남편이 조건을 단 거야. 이제 애가 있는데 중학생인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는 계속 미국에서 길러주길 바라면서 같이 이제 돌봐주길 바라고 양가 부모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이혼만 하자. 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사실상 통보죠. 네. 아내는 항상 소극적이었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남편이 이혼 결정해서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2억짜리 하나 주는 게 다 전부예요. 네. 이혼하자는 거예요. 네. 너무 막막하겠죠. 그렇죠. 아내가 이제 글을 쓴 것도 고민글을 쓴 것도 이제 너무 삶이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냈다면은 아니 아파트 그거 달라주고 그거 뭐 하겠어요 지금. 예. 되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말할 것 같거든요. 막막하고 근데 배신 당한 기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주요한 결정들을 남편이 대신 해줬고 그렇게 해준 대로 했잖아. 그렇지. 아까 그 승민이처럼 마치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만 믿고 결혼한 사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남편 갑자기 이혼 통보 해버리니까 정말 약간 뭔가를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갑자기 동욱이도 이제 지우의 인생에서 내가 뭐 이렇게 대신 약간 선택해준 게 많았는데 내가 갑자기 딱 사라져버린 거야. 교통사고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막막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뇌를 잃어버린 거죠. 갑자기 결정을 누가 해줬는데 네. 갑자기요. 그런 게 클 거야. 단순히 재산 이것도 있는데 네. 앞으로 나는 직업을 뭘 얻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혼하자 하니까. 근데 이혼을 왜 하자고 했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 남편은 미스터 도덕 책이래. 그러니까 사소한 도덕이 중요하고 뭐 그런 약간 이게 약간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원리 원칙 중요하고 막 이런 사람인가 봐. 근데 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뭐 가치관의 차이라 그러면서 이혼 요구를 했대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다. 아니 도덕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이혼을 하자 그래.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혼과 도덕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아니 근데 네. 너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너무 도덕적이지 않게 구는 거야. 이기적인 거죠. 도덕이가 그치. 상관없고 네. 이혼은 도덕이가 상관없고 그렇게 약간 항상 원리 원칙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내한테 이혼 요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왜 구체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지도 약간 불분명하고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아내가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혼이 안 돼요. 그렇지, 성립이 안 되지. 성립이 안 될 거야. 고작 이런 걸로 이혼하면 다 이혼했지 사람. 그래서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유리하게 조건을 해서 이제 이혼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연아의 솔루션은 이분이 나이 50이 됐는데 네. 나이 50 될 때까지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남편만 바라보고 내 자녀만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될 처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정신줄 붙잡고 나이 50 먹은 거 괜찮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네. 뻔하지만 한연아의 그런 뼈 때리는 솔루션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윤동욱 기자도 동의했죠. 뭐 저도 그냥 받아들여고 그러니까 살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고 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자기한테 마음이 식었다는데 어떻게 계속 살겠습니다. 예. 그냥 이제 현실적인 니까 아파트 준다니까 아파트 받고 또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해가지고 일단은 갈라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이혼을 다만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렇게 원리 원칙이 나발이고 개소를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혼을 뭔지 아니 그러니까 바람 피우든지 뭐 더러운 짓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여자랑 살아보고 싶은 거지. 와이프랑 같이 물린 거야 이제 와이프가 물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뭐 같이 가는 차 이런 똑같은 소리는 좀 사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집어치우고. 이 글 자체는 그걸 전통적인 그런 아내관, 여성관이 이게 약간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사실 그 전통적인 여성관은 이제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결혼해서 이게 약간 전통적인 어떤 그 여성관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더 여성들도 이제 주체적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맞아. 자기 직업도 있어야 되고 맞아.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희가 말 잘해줬는데 그래서 네. 한연화의 뼈 때리는 어드바이스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혼했다고 무슨 뭐 인생이 크게 뭐 절단난 것처럼 그렇지. 네 인생 살고 네가 직업 구하고 네 커리어 그래도 뭐 교수였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어나가면 되지 왜 남편만 의존하고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어떤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자기 고유의 인격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지 상대방의 결정에 너무 지나치게 과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기사가 좀 일관적이네. 네. 예, 여기서 끝내고